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여서. 네. 그 근데 KBS 뭔지는 잘 경제소 모르겠- 진행하는 약간 동의는 안 최부심이라고 합니다. 되던데. 일단 그 정부 부처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그 접근을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택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F4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기관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 것처럼 요약해서. 네, 주택에서도 H3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29 대책이든 522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미훈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비아파트 착공이 크게 무너진 것은 비아파트와 관련한 공급 금융도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장기 임대를 건설로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하셔서 민간 분양과 분절을 시켜야 지금 민간 분양 및 매매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여러 규제들이나 보유세 같은 그런 제도들이 도관처럼 민간 임대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거든요. 현재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정책들을 썼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이 주택 매매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래 목적했던 정책 목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 박사님 얘기하신 거 이상으로 여기서 비아파트가 다가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수준의 그런 고퀄러티의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 공급자 금융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 건설 임대, 비아파트, 뭐 아파트도 상관없고, 네, 건설 임대 부분은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네, 가령 금융만 하더라도요. 지금 일반적인 PF 금융은 토지와 공사비를 빌려서 분양을 통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상환을 할 수가 없죠. 공사비를 조달했는데 그거를 상환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아파트 착공이 왜 안 됐냐면 한국에서는 그것을 전세금으로 받아가지고 1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공사비가 3억인데 100세 되면 3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으로 3억을 100가구를 받아서 300억을 조달하는데 그걸 상환했었는데 전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 조달이 더 이상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임대 공급에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 아름아름 공급해 왔었던 체계가 22년 이후에 완전히 와해된 부분이거든요. 아니, 네, 그건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내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설 임대를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건설 임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 가격이 높은데 뭐할로 임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으면 민간 건설 사업자조차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임대 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공급자 금융이든 제도적이든 세제적인 아니 부분이 그래서 주어져야 그러니까 아니 그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제 현장에 있는 뭐 현실적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의 수요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은 아주 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 입장에서 왜 임대를 하겠어요? 분양을 하지?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지라는 게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지고 이것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진 박사든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박사든 똑같이 얘기하신 것은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뭐 많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런 사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혜택을 주면서 이 사업을 육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네.